네, 이제 실전 교육 시간입니다. 실전 교육 시간. 자, 오늘은 이제 코인을 찾는 법, 그리고 코인을 봤을 때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뭐 막 풀어드린 것보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좀 적응하는 시간이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늘은 꼭 이건 알고 가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질문 같은 거. 네. 네, 트렌드. 아, 트렌드, 선. 이거 아직 잘 모르시겠다. 아, 4번 기능. 또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코인 리스트 보는 거. 네.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정확한 거. 어렵습니다. 자, 또. 네. 저번에도 질문하시지 않았었나요? 저 기억 잘하죠. 똑같은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또 다른 질문. 확실하게 진행. 그 저도 모르는데. 어려운 질문 하시네 오늘은. 네. 또 제가 저번에 못 들으셨구나. 6번 기능 지금 쓰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바꿀 거니까. 네. 6번 기능은 지금 안 쓰셔도 됩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나요? 할 때 그냥. 손절을 걸을 때 네. 그걸 잘못 걸어가지고. 네. 손절은 제가 뭐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 퍼센트로 손절은 걸면 안 돼요. 금액으로 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절대 퍼센트로 걸면 이상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그냥 자꾸 없어지든지 또는 벌써 끊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든지, 그래서 퍼센트로 손절을 걸면 안 됩니다. 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또 더 있습니까 혹시? 네. 아까 여쭤봤던 그 어마운트하고 레버리지 네네. 그 혹시 노트북 연결됐을 때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한 개씩 보다가 질문이 기억나면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건 이 스코어 리스트입니다. 그죠? 아니, 코인 리스트입니다. 우리 코인 리스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집중하는 건 뭐냐면 이 확정 시그널이겠죠? 그죠? 우리 회사가 어떤 알고리즘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니까 확정, 지금 막 뜬 거 또는 아주 오래된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사실은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정 시그널, 다음에는 이것도 찾기 더 쉬워지겠지만 여튼 지금은 이 확정 시그널이라고 해서 화살표를 딱 여러분들 먼저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제 막 뜬 시그널부터 나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시간 뜬 건 없고 이제 2시간 전에 소위 말해 IOTX S2 그 다음에 OP S2 IS3네요. 이게 2시간 전에 확정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시간 전에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떴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FM 매뉴얼에는 3시간까지 정도로 보세요라고 했고요. 제가 말로 할 때는 4시간까지도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보자고요. IOTX. 자, 그런데 여기서 변동 점수는 얘가 녹색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코인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S라는 걸 선택할 것 같으면 변동 점수도 얘도 사실은 빨간색인 걸 찾는 게 좋습니다. 확률상. 예, 둘 다 뭐든 조건이 같이 맞는 걸 찾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SSS인데 전부 다 플러스 점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딱 눌렀습니다. IOTX. 근데 이거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사실은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예, 비트코인은 먼저 보고 하죠. FM이니까. 자, FM 교육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도미넌스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자, 나중에 되면 도미넌스도 이제 이쁘게 그래프로 한눈에 들어오게 될 건데 요 숫자 잘 기억하십시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은 55%나 됩니다. 근데 저랑 계속 브리핑을 하셨던 분들은 평소가 이게 55%까지면 이게 되게 높은 숫자일까요? 낮은 숫자일까요? 높은 숫자예요. 높은 숫자. 그럼 뭐냐면 상식적으로 만약에 코인이 1000개 있다 쳐요. 1000개가 있는데 한 개 코인이 55%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큰 비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단점으로는 얘가 너무 많은 자금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이 55%, 이더리움이 16%. 얘도 그냥 한 개잖아요. 두 개의 코인이 지금 몇 프로예요? 70%예요. 70%가 넘어가 버리면요, 이거는 상승장이나 반등장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상승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반등장이라도 느낄 것 같으면 얘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4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이 불장 느낌이 와요. 네, 불장 느낌. 네. 그리고 이더리움 이 정도잖아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20%에 육박하거나 20%가 넘어가면 완전한 알트 불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테더가 4.73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뭐 그나마 테더 숫자가 조금은 줄었지만 5%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5% 6% 가면은 완전한 하락장으로 접어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4%인데 4%대도 좀 높아요. 얘. 예. 얘가 높은데 여튼 더 안 높아지기를 바라야 돼요. 저게 높아진다는 건 자꾸 현금하는 거고 5%에 가까워지거나 5%를 넘어가 버리면 예, 이제는 하락장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꾸 줄어야 되고 얘도 줄어야 되고 얘는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알트 도미넌스도 올라가야 이게 진짜 상승과 불장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도 그때는 좀 올라가는 그런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의 논리로 하면 55%니까 그런 장은 아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샀는데 무조건 올라가겠지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는 패턴 잡힌 게 순환 펌핑장이라고 얘기했지 상승장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야 도미넌스 1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점수도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지금은 일정 점수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횡보한다라는 건 조금 있으면 방향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거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때는 아 코인들 많이 상승하겠구나. 왜? 추세가 얘도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한 원리는 뭐 교육에 다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236개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제공하는 거 있죠. 비트코인 포함해서 236개의 모든 우리가 코인마다 점수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 코인의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n값 236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점수가 요거거든요. 예, 비트코인 포함입니다. 제가 저번에 얼핏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들었더니 비트코인 빼고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모든 코인이니까 비트코인 포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 점수 나누기 현재 236개 해서 평균값이다 보니까 저 점수가 올라가면 전체 코인의 저희 스코어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예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 저게 전체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코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위아래로 변동 주는 지금 시간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36개죠. 현재 90% 정도가 지금 시간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차트는 횡보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 프리미엄 차트는 쫙 보니까 여기에서 L2가 떴습니다. L2가 뜨고 난 다음에 쭉 상승했으니까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코인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얘만 보면 내려갈 것 같으세요? 이유는 뭡니까? 고야 라인이 제 눈에는 내려가는 게 안 보이는데 벌써 살짝 내려가는 게 보이십니까? 예상을 하고 지금 얘기하시면 밑에 시그널이 내려 밑에 시그널이 RSI. L이나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오 이제 기울기 뭔가 좀 보시네. 또 다른 이유. 아 저항선을 붙였어요. 야 이거 교육의 효과 좋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구나. 아 맞습니다. 제가 봐도요 여기 보면 꼬리는 여기 위지만 여기 정도에 보면 여기 꼬리 몸통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죠?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꼭 보라 그랬잖아요. L이지만 이 라인은 제가 거래량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라고 제가 교육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기울기가 내려간다는 건 지금 그래도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들의 알고리즘 안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올라봤자 여기 위에 있는 꼬리 있잖아요. 꼬리 부분이 뭐 68,000만 뭐 한 몇백 불이나 한 뭐
뭐 1, 200부 사이겠죠. 그죠? 여기 정도까지는 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고야 라인 근처인 여기 정도는 맞으러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고야 라인을 뚫고 완전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는 그때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근처까지는 올라갈지 몰라도 이 고야 라인인 여기 근처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한 방에 쭉 내려오든 스물스물 내려오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부분 근처에서 숏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서 너무 큰 욕심보다 요 근처에서 그냥 익절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위에 있는 꼬리를 뚫고 캔들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왜? 야, 정말 많이 맞았는데 이거를 뚫는다는 건 더 큰 상승을 주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과감하게 스위칭을 해버리든 그냥 끊어버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긴 장대들이 나왔지만 여튼 이 부분을 거의 못 뚫었기 때문에 여기 요 근처까지는 올라갈지 몰라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건 네가 유지해주면 알트들이 형님이 힘내주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우리가 힘낼게요라고 순환 펌핑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IOTX를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예상은 비트도 조금 올라갔다가 조정, 요런 거죠. 이해하시고, 자, 이제 얘를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얘는 벌써 많이 올라갔다가 주구장창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L2 나와도 우리가 추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아까 4번 기능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포인트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앞으로 이 트렌드 라인도 여기에 옵션이 하나가 업그레이드 될 때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약 4일 정도 100개 캔들 기준으로 추세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관점이면 얘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오르는 거 있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라고 해서 단기 추세도 같이 보여드리는 옵션이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장기의 추세와 단기의 추세가 똑같다 그러면 그 방향이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반등을 뭐 먹겠다. 또는 지금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반등 추세가 나오면 반등 수익을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표현되게끔 한계가 더 추가될 거예요. 제가 숫자는 안 알려드리겠지만 나중에 뭐 한 개씩 헤아려 보면 숫자가 뭔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여주는 옵션까지도 하나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하방의 추세에서 지금 S2가 떴어요. 그러면 어차피 S2가 되고 하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왕 우리의 원래 FN 교육은 쭉 이렇게 하단 추세일 때 노란색보다 위쪽, 즉 상단 추세에 있을 때 숏으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현물로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정리할 타이밍이다 이런 거고요. 선물 거래를 레버리지 작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겠구나, 그냥 예측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방에다가 그냥 S2까지 떴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들어갈까요? 지금 여기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니까 우리가 SR 버튼도 한번 눌러보면 지금 여기 위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근처 고야 라인 근처에서 1차 진입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진입은 여기와 여기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2차가 되겠죠. 2차. 그 다음은 어디예요? 여기 셀 1, 2.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 손절이라는 겁니다. 손절.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예요? 이렇게 손절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이 떴으면 시그널이 뜬 최근에 제가 한 약 10개 정도를 잡으라고 했거든요. 10개 중에 높은 가격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수해도 되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 손절각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버티거나 자신 있어, 대응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분은 여기겠죠. 여기보다 조금 더 위인 요쯤에서 손절. 이렇게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금액으로 손절 라인을 정해야지 몇 프로다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얘도 RSI도 S 떴죠. 기울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려가고 있죠. 매수세보다는 저게 내려가고 있으면 매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인 리스트 보면서 또 이런 거겠죠. 우리가 S 떨어진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좋은 타점 잡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S지만 고야 라인보다 캔들이 아직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S가 뜨거나 S1, 2, 3가 뜨면 대부분은 1은 아니지만
2번과 3번이 뜬다는 건 거의 고야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될 때 시그널이 떠요. 그건 뭐냐면 S3가 떴는데 고야 라인보다 올라갔다는 건 쭉 빠지면서 S3가 떴지만 일단 반등이 잠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한번 눌러보면 오히려 진짜 제가 하락이다라고 하면 좋은 타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겠죠. 시그널과 반대인 고야 라인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근데 횡보네요. 횡보. 얘는 횡보. 분명히 S3가 떴지만 얘는 횡보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아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여기가 꼬리꼬리가 보이거든요. 꼬리꼬리고 여기는 몸통이에요. 그죠? 여기가 몸통. 여러 번 부딪혔는데 요 사이를 지금 못 뚫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근처 금액에서 숏 S3니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얘도 S가 떠 있는데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마지막 시그널을 항상 신뢰해야 돼요. 예, FM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요 근처에서 숏으로 떨어져 주면 고야 라인 밑으로 쭉 빠져주면 땡큐. 근데 얘가 진짜 빠질 것 같으면 비트코인이 아까 위에서 조금 놀다가 1%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더 빨리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얘도 잘하면 롱보다는 숏 방향이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레이드 라인도 보니까 하방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봤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OP. 자, 그 다음에 제가 반대로 확정 시그널을 한 번 더 누르면 한 시그널이 아주 오래된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팬들이라는 건 129시간 동안 떴습니다. 근데 좋은 건 뭐예요? 밑에는 지금 S네요. 워낙 오래 지금 롱이었는데 아래쪽은 S가 떴기 때문에 너도 빠지려나? 이렇게 이제 감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또 열어보자고요. 자, 열어봤을 때 프리미엄 차트가 자 이렇게 어디 있어요? 이거 팬들은요. 요거는 참 요거는 제외할게요. 왜냐하면 이 팬들은 우리 계산값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요거 지금 찾았는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할게요. 원래는 얘가 여기쯤에서 S1이 떴어야 돼. 네, 떴어야 되는데 팬들은 오류입니다.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 지금 계산법 지금 이제 수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AAV는 91시간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빨리 나와라. 여러분들도 막 같이 막 누르고 계신가? 이제 나왔다. 자, AAV 얘가 롱 추세가 얘도 오래됐죠. 롱 추세가 오래됐는데 자, 여튼 얘도 사실은 L1이 여기 떴잖아요. 얘도 똑같은 오류가 있어. 여기 넘어갈 때 이게 S1이 떴어야 되는데 요 오류 한번 잡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사실은 여기 근처에서 뭔가 떴겠죠, 그죠? 원래 FM이라면 뜨고 난 다음에 이 고야라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긴 장대가 힌트를 준다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약간 교육과는 별개지만 어차피 L 시그널이 유지된다 그러면 얘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지금 S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빠질 가능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AAV 한 번은 더 치고 올라올 것 같네요. 자, 요거 또 패스. L1 거 말고 딴 거 찾을게요. 예, 트론이 L2 79시간 요걸 보겠습니다. 자, L2 올라가는 걸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얘도 보니까 여기서 깜빡거려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S는 떴지만 고야 라인은 지금 2번 지지받았어요. 보통 2번 지지받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50%는 넘어간다. 그러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그런데 얘가 나중에 여기도 지지받고 한 번 더 받는다면 반등, 그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반등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추세는 상방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트론 같은 경우가 여기 밑에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서부터 다음 여기 SR 버튼을 딱 누르면 지지, 요거는 좀 멀긴 하지만 저 같으면 지금 여기 근처 여기 지지받는 부분 있죠? 여기 흰색 요 근처에서 1차 들어가고요. 2차는 여기 긴 장대 있는 여기 정도 0.13656 요 사이에서 분할로 해서 어차피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떨어질지 몰라도 이렇게 반등으로 트론 또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처럼 유지만 해주면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만약에 오래된 코인을 찾아서 원래는 지금 저는 이제 떨어진다의 관점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추세가 뭐예요? 상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반등으로 상승 쪽으로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우리가 무조건 거스르면 안 돼요. 대신 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분할 매수했는데 추세가 완전 뚫려가지고 캔들이 아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추세선 안에서 놀면은 괜찮은데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다. 그럼 손절각인 거예요. 내가 건 방향하고 다르면 그렇게도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코인 찾는 방법은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현재 변동 시그널이 나타난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현재 변동 시그널 없네요. 네, 뭐가 있으면 지금 시그널에서 뭐라도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코인 찾아서 조금 빨리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봐드려야 될 코인 혹시 있으실까요? 리플. 리플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시겠지만 우리 경영 고모님 리플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시죠? 우리 또 오프로님 엄청 사랑합니다. 리플을. 근데 저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리플 추천 거의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리플은 리또속이라는 별명을 계속 가져갈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생각보다 안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빠에 그 리플 모으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이때까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솔라나든 이더든 비트든 제가 얘기했던 거 모아서 그 훨씬 돈 더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플이. 단 진짜 해결이 되면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는 아직까지 리플을 뭐 상장한다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상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왜냐면 SEC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괜히 상장했다가 또 몰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미국 거래소 이제 상장 발표들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 그런 데서 상장한다고 발표하면 그때부터는 리플이 이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리플하고 합의를 본다든지 하면 그때 뭐 쭉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코인이 좀 애매해요, 얘가. 네, 없으면 불안하고 그냥 갑자기 뭐 합의 볼까봐. 근데 어느 정도는 갖고 있대. 지금은 막 리플만 주구장창 모으면 생각보다 수익은 없을 거라는 거. 네, 그게 그냥 제가 처음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했지 저는 막 리플 모으라고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 좀 얘는 참 그래요. 자, 리플 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자 4번의 추세 같은 경우가 일단은 아주 약간의 하락이지만 그냥 횡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우리 그 보조 차트가 하나 들어오면 그 여기 추세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보면 좀 더 하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좀 더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 SR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 세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맞았던 부분 여기보다 자 보세요. 여기보다 고점이 낮아진 부분이 많고요. 여기보다 고점이 또 낮아지고 있어요. 얘가 다시 올라가도 여기보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와 자 여기 금액이 얼마냐면 0.605 정도부터 해서 여기 셀1 가격이 0.608 요 사이까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올라와도 요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얘도 조금 더 떨어지면 아래에서 잡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왔죠. 지금 고야 라인을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저점 여기 바이 1, 2와 이 추세 라인이 맞닿는 부분 있죠. 여기가 가장 베스트인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0.5837에서 0.5856 요 사이에 올 수도 있겠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현물이든 롱 방향을 잡을 때는 성급하게 잡는 것보다는 요런 데가 낫겠다. 조금 더 타점을 좀 위에서 잡는다고 하면 여기 긴 장대 있죠? 긴 장대 음봉의 가운데 정도라고 할까요? 조금 성질이 급하신 분들 있죠? 도저히 저기까지는 못 참겠다. 안 내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소액 선발대를 보내고 요 밑에서 확실한 어떤 자금을 그렇다고 몰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금 넣으면 좀 괜찮은 어떤 롱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링크를 또 좋아합니다. 자, 체인링크는 지금 횡보 중이네요.
자, J링크도 트렌드를 보면 하방 추세입니다. 하방 추세지만 이게 새로 나올 만약에 트렌드의 보조지표가 들어가면 얘는 지금 상방이거든요. 상방. 그리고 고야 라인을 L2가 나오면서 지지를 잘 받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L 떴죠.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L 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고야 라인 근처인 여기 13.46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맞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비트입니다. 비트가 지금처럼 횡보만 해주면 얘도 같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비트가 아까 제가 말한 부분에서 뚝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도 어디요? 여기 밑에 많이 꼬리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정도. 그러니까 즉 13불 25센트 요 정도가 매수하기 1차로 괜찮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관점으로 일단 분할 매수 롱 방향이면 여기 1차 고야 라인, 2차는 여기 어정쩡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강하게 제가 확대해 보면 여기 보면 지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았잖아요. 여기가 2차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롱 방향 기준입니다. 네. 또 다른 코인 뭐 받을까요? 도지. 자, 도지코인도 트렌드는 많이 여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상승 추세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방 추세를 가리키니까 여기 부분을 맞고 떨어질지 어떨지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도지코인의 어찌 보면 타점은 여기를 쭉 올라갔다 긴 장대 생겼죠. 장대. 예, 여기까지는 만약에 여기를 저항을 맞으면 다시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긴 장대가 형성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확대할까요? 여기 보면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요 근처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즉 노란색 라인보다는 지금 밑으로 떨어지기는 당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노란색보다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현물 같은 경우 매집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벌써 이렇게 고야 라인하고 멀어졌을 때는 분명히 다시 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있으면 좀 조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 라인을 맞고 그 다음 여기도 꼬리 한번 몸통 맞았죠. 여기가 지금 거의 저항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도 지금보다 조금 올라가도 요 근처겠지만 많이 올라갈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질문들 쭉 한 것 중에 제가 지금 답변 안 드린 거 아까 우리 김원석 사장님 말고 혹시 또 있나요? 네? 솔라나? 봐달라고요? 저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아직 답을 안 했는 거 있냐 물어봤는데 그냥 본인 욕심만 챙기시는 분이 그렇게 해요. 네. 이걸 갖다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자,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트렌드 솔라나는 상방 분위기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도 단기적인 추세도 이제 상승이고요. 얘도 지금 고야 라인하고 좀 멀어져 있는데 솔라나는 지금 사실 추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이 모여있던 여기 원래 고점도 지금 뚫었습니다. 몸통이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떨어지려고 해도 여기를 지금 못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180불 밑으로가 지금 거의 못 뚫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180불 이상에서 놀 가능성이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쫙 지지를 했는데 더 이상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추세도 상승, 그 다음에 여기도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 라인 금액이 186불인데 여기를 맞을지 어쩔지 맞고 떨어질지 어떨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거니 한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 고야 라인 근처 금방 얘기했죠. 요 사이에서 매수를 180에서 180 최대 2불 요 사이에서 현물 매수를 일단 당장은 되게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L 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여기 매도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확 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도 여기 180불 요 초반까지는 다시 왔다 갈 수 있으니까 성급하게 지금 들어가시는 타이밍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쭉 질문 중에 답변 안 했던 게 있나요? 네? 어디서 들어가느냐? 어디? 네. 제가
제가 딱 두 가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시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는 타점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스코어 차트에서 6.4를 안 알려드렸는데, 자, 일단은 프리미엄 차트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는요, 요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고야 라인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뭐 하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캔들도 이렇게 뭔가 떨어질 거예요. 그죠? 전부 다 하방 이렇게 떨어지는데, 갑자기 녹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LB라는 시그널이 고야 라인과 떨어져 있을 때 뜨는 경우가 있어요. LB. 이런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들어가라 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최소한 고야 라인까지는 온다. 이거 뚫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내가 단기적인 수익으로 거의 뭐 승률 95% 이상이라고 할까요? 거의 90% 이상, 95%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90% 이상의 어떤 확률로 반등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최소 3개 이상의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LB 같은 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도 돼. 네, 요런 걸 포착하셨다면 요런 거. 그럼 반대겠죠. 쭉 올라갈 때 올라가 최소 3번 이상이 고야 라인과 벌어지다가 갑자기 음봉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SB가 뜨면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때 숏 방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익절하는 거고요. 현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 최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그 코인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타점은 요거 두 개. 프리미엄 차트에서 100% 승률. 단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LB가 됐든 SB는 잠시 무시하세요. 이때 보는 건 L 뭐 1, 2, 3나 S 1, 2, 3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얘를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횡보일 때는요. 그래서 요걸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지금 사진을 찍으시길래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뭐 설마 저를 찍으신 거 아니죠? 네. 지우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야 아까 스코어 차트에 대해서 제가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이들 이제 예측 차트에 대해서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지 마세요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꾸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자, 파란색. 자, 만약에 우리가 고야 스코어 차트가 이렇게 뭔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6.4 우리 바이낸스 시세가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다가 뭐 스물스물 이렇게 되고 있다 쳐요. 네, 있다 쳐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은 상방 6.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코어 차트가 갑자기 어떤 변동에 의해서 6.4를 가리키고 있는데 시세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거의 이 지점까지 올라갈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상방 6.4를 봤는데 이격이 이렇게 크다. 이것 또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딱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정답입니다. 단 언제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비유 들었어요. 뭐냐, 점수 스코어가 이렇게 밑에서 있다가 갑자기 탁 올라가면서 6.4를 가리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거의 100% 승률이에요. 100%. 근데 6.4는 왜 나와요? 이 숫자는 무슨 의미예요? 라는 걸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자, 6.4는 겁니다. 저희의 그 어떤 알고리즘, 이 스코어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6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만약에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너는 빵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를 너는 표시해. 2번 컴퓨터는 너는 빵점에서 50점까지만 표시해. 3번 컴퓨터는 빵점부터 만약에 200점까지만 표시해.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총 6가지가 쭉 뭔가가 있어요. 이럴 때 너는 매수 매도 효과창만 체크해. 너는 거래량만 체크해. 너는 거래와 세력들의 이동을 체크해. 뭔가를 체크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점수가 100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얘가 1번 컴퓨터가 계산을 했는데 120점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컴퓨터는 주인님 100점까지밖에 나 표시 못하는데 120점 나왔네요 라고 말하는 건 AI 인공지능이겠죠. 근데 우리의 컴퓨터, 요 알고리즘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탁 뱉을 수 있는 값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얘는 바보가 돼버려요. 뭐냐, 주인님 나 모르겠어요 무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숫자라는 거는요, 그냥 컴퓨터 단순해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가 돼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죠. 그러니까 답 모르겠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1, 2, 3, 4, 5, 6 중에 한 놈이라도 무한대 나 표시 못해. 그러니까 6.4로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연속되면 이거 중에 한 놈은 무조건 자기가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 쪽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상방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0점보다 더 떨어지는 이상한 막 매도세나 이렇게 막 돌아버리면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하방으로 6.4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해되세요? 이게 FM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방이기 때문에 그 뭐예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뭔가 올릴 만한 무언가가 나왔다, 범위를 넘어가 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조만간 얘를 끌어당기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하방으로 갑자기 스코어가 쭉 빠지면서 되는 건 뭔가 매도에 관련된 점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 점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6.4 이렇게 그 하방이죠. 마이너스는 아니라 하방 6.4 이렇게 나타내는 원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매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하방입니다. 뭐냐면 시세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뭐 같이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 같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6.4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세력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물에는 청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팔면 어때요? 그게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세력은 항상 나와 반대로 가려고 해요. 사람들, 대중하고 반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얘네들은 뒤에서 숨겨서 요렇게 이제부터는 너 떨어뜨릴 거야 라고 지네들은 작업 다 해놓고요. 사람들을 반대로 꼬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얘가 요렇게 하다, 아이고 빨간색, 얘는 아이고 뭐냐면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다시 올려버려요.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다시 올려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청산시키거나 오히려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추세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롱롱롱롱 최대한 많이 타게 하고 난 다음에 속았지롱 하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방 6.4는요 빨리 안 떨어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얘기예요. 하방 6.4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안 떨어져요. 왜? 최대한 많이 태우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금처럼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고 싶기 때문에 지네들은 자금을 떨어뜨릴 걸 미리 다 예상했지만 하방 6.4는 결코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 간혹 가다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하방 6.4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우리가 힘 다 빠지면 그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왔다고 해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 치면요 이격도 떨어지고 하방 6.4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막 쇼쇼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떨어져? 언제 떨어져? 하루가 가도 여기 있다니까요. 막 여기 이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 6.4는 분명히 떨어질 건데 좀 천천히 대응해도 된다. 그리고 너무 오래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하방 6.4는 더 낮춰라. 네, 더 낮춰라.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안 떨어지는 거 우리가 선물 트레이딩 할 때 보면 펀딩피라고 있습니다. 그죠? 펀딩피가 플러스 0.01 요게 이제 디폴트 기본입니다. 기본. 예, 이거는 아예 선물 모르는 사람은 잠깐만 잊으시고 선물 하시는 분만 요게 디폴트 값인데 이거보다 자꾸 올라간다라는 건 롱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0.05다 0.1이다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롱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0.05 0.1 0.2 어떨 때는 진짜 1 진짜 제가 미친 코인들은 막 3 뭐 이런 것도 가거든요. 3% 이렇게 가는 건 많은 사람들이 숏 방향으로
숏 방향으로 배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플러스기 때문에요. 웬만해서 마이너스 비트코인 잘 안 뜹니다. 플러스기 때문에 많은 코인들은 그냥 롱 방향에서 보통 펀딩비가 많이 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롱 방향 거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포지션을 취하면 나의 자산이 계속 줄어요. 그런데 이렇게 숏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팅한다는 게 너무 당연시하게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세력들은 우리 대중들이 전부 다 숏 방향으로 같이 걸었기 때문에 이 펀딩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쪽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인 또한 반대로 올라가 버려요. 왜? 롱으로 해야 숏을 청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을 나중에 배우실 때 이 펀딩피가 이렇게 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내 눈에는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그 펀딩피 정산 시간이라든지 특히나 저녁 활발한 시간, 새벽이 있잖아요. 다시 치고 올리면서 얘네들을 숏을 왕창 청산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떨어져요. 네. 그 다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펀딩피도 좀 중요하게 이제 좀 보셔야 되기도 한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코어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스코어 차트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스코어 차트 얘기 안 하고 프리미엄 차트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코어 차트는 N시간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N시간 후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건 저도 몰라요.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프리미엄 차트의 L1, 2, 3, 그 다음에 뭐 S1, 2, 3는 지금 당장 뭔가 움직이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지금 차트를 열었어. 그럼 뭐예요? 나 지금 트레이딩 할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까요를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프리미엄 차트를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스코어 차트를 물으시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2일 차트가 있고, 그죠? 2일이 있고 우리는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일 차트는요, 어떤 이격을 본다기보다 추세만 보세요. 아까 제가 고야 도미넌스 추세를 봤던 것처럼 그냥 점들이 이렇게 뭐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코인이? 그냥 올라가겠구나. 이게 끝이에요. 2일 차트로 보이는 건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이 어디 있던 간에 이렇게 되면 조만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냥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떨어지겠구나. 2일 차트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마세요. 더 이상도 보지 말고. 다만 2일 차트가 비슷하게 그냥 가요. 이건 뭘까요? 횡보 또는 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6개의 점수 계산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다 했잖아. 얘네들이 어떤 놈은 올라가겠다고 어떤 놈은 떨어지겠다고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횡보다. 그러면 얘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보라는 거예요. 예측 차트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횡보인 거예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밑에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세력들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체크하는 놈도 있고 떨어진다고 체크하는 놈도 있고, 지네들끼리 점수를 싸우니까 그냥 횡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 차트는 지금 당장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그때그때 반영하기 때문에 스코어 차트는 뭐 횡보일지 몰라도 여기서는 뭐 어떤 막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트를 내가 지금 당장 거래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응용하셔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때로는 과거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가 없거나 프리미엄 차트가 없을 때의 교육은 만약에 요게 이제 우리 스코어 차트고 실시간 시세가 또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격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고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횡보라 그러면 막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가고 우리 스코어 차트도 이렇게 가요. 이거면 옛날 교육 같으면 이것도 거래하면 안 돼요. 이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렇게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죠? 그래서 스코어 차트, 이틀 차트를 볼 때는 이런 추세를 찾는 게 더 낫다. 자, 그 다음에 이격을 그래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격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시세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생각은 뭔 것 같으세요? 네,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안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는 점수가 횡보예요, 횡보.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은 올라간다, 어떤 알고리즘은 떨어진다고 하니까 만약에 전부 다 올라간 다음에 얘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횡보를 한다는 건 어떤 알고리즘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어떤 거는 플러스 점수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횡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몇 점이 됐던 간에 얘는 횡보예요. 그리고 진짜 시세도 횡보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몰라요, 몰라. 왜냐하면 이 스코어 차트는 점수를 나타내는 스코어와 시세를 나타내는 바이낸스 차트가 합쳐진 거지, 이걸 갖다가 무조건 상방에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찾아가지고 롱 이렇게 한다.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거 아닌데, 예.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닌데, 왜냐면 점수인데, 예. 이건 점수 차트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벌어져 있어요? 왜 벌어졌냐고요? 아니 시세는 얘는 지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점수는 여기가 만약에 100점이면 그냥 100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랑은 따로 노는 거라니까요. 얘를 시세로 보면은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점수로 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주를 보잖아요. 일주를 보면 일주일 동안 일어난 시세가 나오겠죠. 변동폭. 그러면 점수도 이때까지 이 시세와 맞게끔 여기가 만약에 빵점이라 그러면 빵점부터 100점까지 여기서는 한 50점까지 밖에 안 보였는데 2일 차트는 일주일 차트 봤더니 변동성으로 점수를 만약에 0점부터 보여줬으니까 파란색 점수가 더 뭔가가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여기에서 안 보였던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이런 점수가 보일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요때부터는 뭔가 올라간 게 포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횡보인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간 흔적이 과거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흔적이 있으니까 N시간 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봤는데 일주일을 봤어.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여기래. 그러면 오히려 이거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점수 차트,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사업자 시절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교육받았다니까요. 이격 넓은 것만 찾고 무조건 그쪽으로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는 우리 팀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 스코어 차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스코어 차트는 저는 제 팀들한테 이것만 찾아서 이렇게 하라 라고 했던 게 있어요. 딴 거 보지 말고. 네. 뭐냐면 교차는 괜찮아요. 교차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시세가 요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시세. 자, 그런데 스코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만 지울게요. 자, 요렇게 갑자기 딱 교차가 났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숏이죠. 그죠?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것만 찾아서 롱거로. 뭐냐면 N시간 후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교차한 것 중에 3시간 이내 걸 만약 여러분들의 눈에 띈다면 시세가 가는 방향으로 당신네들은 거세요라고 나는 내 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3시간 이내면 N시간 후 한참 더 있다가 얘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로 그 N시간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력들은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해놓으면 일단 더 올렸다가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가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승률이 제가 해보니까 더 높고 쉽더라. 네. 그냥 걸면 돈 버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용했지, 이게 하방으로 쫙 벌어졌네, 이격이 커졌네, 숏이야 했다가 나 죽는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게 뭐 맞느니 안 맞느니, 근데 웃긴 건 그분이 날아가면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맞는데 저분은 틀리대.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프리미엄 차트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시그널은 밑에는 L이고 L2예요. 근데 누군가는 어때요? 숏을 걸어요. 그렇지 않나요?
본인의 판단으로 다 올라갔겠지 하고 쇼 거는데 어때요? 더 치고 올라버려요. 우리 시그널이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 혼자 생각으로 다 올라갔겠거나 하면 진짜 저항을 한 4번은 맞으면 확신해도 돼요. 4번 정도. 그런데 한 2번 맞았는데 다 올라가겠거니 어정쩡하게 했다가는 요렇게 당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 찾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격 찾는 것도 교차 낳는 걸 찾되 당장의 교차가 생긴 지가 3시간 이내 뭐 얼마 안 됐으면 오히려 시세는 가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오히려 해석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승률이나 확률이나 돈 버는 확률이 더 높았다 라는 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저렇게 떨어지겠지만 당장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스코어 차트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주와 3주는 우리가 왜 긴 관점이잖아요. 진짜 거의 한 달. 1주도 뭐 1주지만 그 3주를 보든 어찌 보면 현물 하시는 분들은 긴 방향 볼 것 같으면 2일만 보든 2일은 단기 추세 이렇게 단기 추세 보는 거고 3주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만약에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한참 더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올라오겠지만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매일매일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프리미엄 차트의 시그널을 더 신뢰하면서 왔다 갔다 스위칭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코어 차트 좀 이해되세요? 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는 타점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점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고야라인 기준점은 딱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 빨간색이 우리가 고야라인입니다. 그리고 캔들이 형성됐으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양봉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서 L2가 떴어요. 밑에도 L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들어갈까요? 라고 고민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요걸 갖다가 하나로 보고 여기 가운데 또는 고야 라인 요런 데서 잡으면 1차 진입은 괜찮아요. 그 다음 2차 진입은 요렇게 생긴 거 끝자리부터 여기를 거미줄 치듯이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걸 그냥 FM 그냥 진입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여기 과거에 뭔가 캔들이 있었으면 L이었으니까 올라간다잖아요. 그럼 여기 과거에 가장 낮은 지점보다 조금 낮은 이 부분이 그냥 손절인 거예요. 손절. 요렇게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절 해서 요렇게 들어간다. 네, 그리고 L2가 떴다라는 건 웬만해서는 이 가장 저점보다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결국엔 올라간다. 이렇게 손절 나요. 그러면 S는 반대겠죠. 만약에 떨어져 하다가 여기서 S2가 떴어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캔들 중에 여기 가장 고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면 웬만하면 올라와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지 여기를 넘어가는 확률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마이너스는 볼지 몰라도 조금 더 고야를 믿고 기다리면 결국은 내가 건 방향으로 간다. 이게 손절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아니라 이런 금액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하다 보니 벌써 3시가 넘어버렸네요. 네. 자, 더 질문 없죠?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요 영상 뭐 많이들 진짜 카메라 엄청 많아졌네요. 네. 하여튼 많이 올리셔가지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딴 거 없어요. 우리는 FM 그 시그널이 있으면 그 시그널에 대한 매뉴얼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가장 좋은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좀 더 해도 돼요? 네. 자, 알람. 자, 알람은 우리가 4번 기능하고 세트입니다. 자, 알람은 잘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어요.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셀 1이 있을 수도 있고 셀 2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상승 추세인 코인을 그 코인을 딱 알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셀 1이라는 알람을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차트 들어가서 얘가 상승인지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셀 1이 딱 떴으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얘보다 뚫고 올라가게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코인을 사고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왜? 셀 1, 셀 2 다만 이 상승 추세 중에 셀 1이 요런 데 있으면 참 좋고 여기가 셀 2 있으면 여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상승 추세인데 셀 1이 아니라 하방 추세인데 셀 1이 알람이 떴어요. 예를 들어 여기 왔다가 이렇게 뜰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 타이밍 또는
분할로 이제 숏 들어갈 타이밍. 그러니까 추세선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코인을 셀을 갖다가 이제 정리할 타이밍으로 보느냐, 다시 매수해서 반등 셀 2까지 그냥 수익 볼 타이밍으로 보느냐를 활용하는 건 지금 코인에 어찌 보면 추세를 좀 보고 응용하시면 좋겠다. 단순한 원리로. 그 다음에 타점 잡는 건 내가 만약에 상승 추세라 그러면 여기 아래 부분하고요, 바이 1번이든 뭐 2번이든 여기 맞다는 부분 있잖아요. 예, 요럴 때 사면 상승 추세니까 요렇게 내려오더라도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하락의 추세면 여기와 여기 위쪽 부분과 셀 요렇게 하면 이쪽 근처에서 숏으로 떨어지는 걸 잡는 게 좀 더 낫겠죠. 상단 채널 사이에서 셀, 하단 채널에서 바이. 이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알람을 활용하는 거. 요렇게를 한 번씩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